이번 시간에는 AES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S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전반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암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키를 확정하는 방법, 그리고 암호와 반대되는 개념인 복화, 그리고 AES에 관련된 다양한 실용적 이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AES 암호에 대해 소개를 해보면, 자, 먼저 이 암호학 분류는 암호와 암호 헤드가 나뉘게 되고, 이 암호에는 대칭키 암호, 비대칭키 암호, 암호 프로토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때 대칭키 암호는 평문을 암호화해서 암호문이 나오고, 또 암호문을 복화해서 이 평문이 다시 이렇게 복원될 때, 이때 암호화 복화에 사용되는 키가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게 바로 대칭키 암호, 또는 이때 사용되는 키를 비밀키라고 하기 때문에 비밀키 암호 등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대칭키 암호에는 평문을 블록 단위로 나뉘어서 처리하는 블록 사이퍼와, 그리고 평문의 길이만큼 스트링 키를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익스클루시브 오어해서 암호화를 수행하는 스트림 사이퍼로 나뉘게 됩니다. 이 AES는 이러한 블록 사이퍼의 대표적인 암호로, 일반적으로 블록 암호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AE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ES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 AES 이전에는 DS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취약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키 공간도 작습니다. 키의 실질적인 키 길이가 56밖에 안 돼서 모든 키를 대입해보는 그런 브루트 포스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게 돼요. 이 과거에는 괜찮았지만 컴퓨팅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냥 모든 수를 다 대입해보는 그런 공격 속도도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키 길이도 확장시키고 암호 알고리즘의 안정성도 높이기 위해서 니스트에서, 미국의 표준 기관이 이 니스트에서 공모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새로운 블록 암호가 필요하다, 이걸 공포를 해서 98년도에 15개 후보 알고리즘을 받고요. 그럼 그 이후에 몇 년간 많은 관련된 연구자들이 이 후보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구현 효율성은 어떻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5개의 최종 후보 알고리즘이 발표되고, 그리고 2000년도에 최종적으로 이 5개의 알고리즘 중에 레인달이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2001년도에 미국 연방 표준으로 공식적으로 승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번호는 FIPS 197 이렇게 되고요. 이때 다양한 알고리즘이 발표가 되고, 각 알고리즘마다 이름은 붙여져 있었겠죠. 그때 이 두 사람이 제안한 알고리즘이 레인달이었고, 이 두 사람의 이름 딴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최종적인 AES인데, 이때 후보일 때는 이 레인달로 불렸는데, 이게 채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AES가 Advanced Encryption Standard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DS를 대체하는 더 진보된 암호 표준을 의미하고요. 더 이상은 이 레인달로 불리지 않고 AES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혹시나 레인달이라고 AES와 표현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후보일 때 이름이고요. 그 이후에는 AES로 불리고 있죠. 이때 요 AES 표준을 가정해서 요구사항이 키 길이가 128, 192, 256빗 키까지 이것까지, 이러한 키 길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요구 조건이었고, 블록의 길이는 128빗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28빗을 쓰는데, 컴퓨팅 능력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기술이 더 발달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컴퓨팅 능력이 더 점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그럼 추후에는 동일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키 길이만 더 늘려서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키 확장, 키 길이가 더 늘어나는 것을 예상하고서 이것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AES도 현재는 128빗을 사용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192빗, 256빗으로도 키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현재 128빗 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56빗 키를 가지고 사용하면 양자 컴퓨터 상에서도 현재의 128빗 길이와 동일한 암호학적 강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서 EOAS는 양자 컴퓨터가 개발돼도 키 길이만 늘려서 계속 사용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에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이 평가의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때 채택된 예도 구현 효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AS 암호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출력을 살펴보면 입력 평문은 128빗, 즉 16바이트. 그러면 암호문도 128빗, 16바이트가 나오게 되고 키는 128, 192, 256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문이 들어가면 어떤 암호 연산을 하는데 뭐 한번 딱 수행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동일한 또는 비슷한 암호 연산을 반복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운드 0부터 지금 라운드 NR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NR은 키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키 길이에 따라서 AS를 128빗 키를 사용하면은 AS 128, 그 다음에 192, 256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게 되는데 키 길이가 128, 즉 AS 128인 경우에는 요 NR 값이 10이고 키 길이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256빗이면 라운드 수를 나타내는 요 NR이 14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길이에 따라서 요 NR 값은 달라지게 되고요. 근데 앞으로는 요 라운드 수는 NR은 128빗 기준으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동일한 또는 비슷한 동작을 반복한다고 했는데 제가 붉은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색마다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세 가지 색으로 나타냈는데 우선 들어가자마자 실행되는 라운드 0 같은 경우에는 요 기호는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입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어. 요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빗 단위로 봤을 때 00은 0하고 0을 익스클루시브 하면 0, 0하고 1을 익스클루시브 하면 1, 1하고 0 익스클루시브 하면 1, 1, 1이 들어오면 0. 그래서 서로 베타적인 값에 대해서만 1이 나오고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일 때는 0이 나오는 연산이 익스클루시브 오어고요. 그래서 여기 128빗이 들어오고 여기 2K0이라고 되어 있는 또 2K0이라고 하는 값하고 익스클루시브5를 하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비트들끼리 서로 익스클루시브5를 수행하는 게 요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면 요 2K0라고 하는 애하고 익스클루시브5 연산하고 요 라운드 0에서는 딱 얘만 수행합니다. 요 연산을 add round key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게 2K라고 했는데 이게 인크립션용 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2K0 그리고 지금 보면 서브 바이트 자, 정리하면 요 라운드 0에서는 요 인크립션용 키랑 암호 X와 연산을 하는 add round key만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중간 단계 여기에서는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우 믹스 칼럼 그리고 아까 얘하고 또 나오죠. 얘가 지금 익스클루시브 요 연산 기호로 되어 있는데 얘가 add round ke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네 가지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믹스 칼럼만 제외한 요 세 가지 연산이 모두 수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가 EK0, EK1, EKNR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숫자가 매번 달라지는데요. 자, 얘는 우리가 지금 얘가 128빗이고 그럼 얘도 295 하려면 얘도 128빗 값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AS 128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키는 최대 128에서 192, 256으로 128에서 256비트의 키만 들어갔는데 지금 2K0부터 얘는 익스클루시브가 되니까 얘는 128비트짜리예요. 근데 128비트 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보면 밑에 숫자가 다 달라요.
얘는 0이고 얘는 i, 이때 i는 1에서 nr 빼기 1, 여기는 nr 이렇게 돼 있어서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럼 128빗 키가 nr 플러스 1만큼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입력된 키는 128 또는 192 또는 256빗 키인데 그때 사용된 섞이는 키는 128 곱하기 nr 플러스 1이라서 요거보다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요들은 뭐냐면 요 입력 키를 더 확장해서 만든 키입니다. 그래서 요 확장 키, 그래서 여기는 2K로 돼 있죠. 그래서 인크립션용으로 확장한 키의 0번째, i번째, nr번째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키 확장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섞이는 키는 입력된 키를 더 확장시켜서 각 라운드마다 얘는 0번 라운드, 얘는 i번째 라운드, 얘는 nr 라운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 라운드마다 수행한 연산들이 닿는데 이때는 딱 add 라운드 키만 해요. 그래서 라운드 0일 때에는 add 라운드 키만,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4가지 연산을 다 수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믹스 컬럼이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사용된 이러한 4가지 연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이 AS가 중간 값들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128빗 입력이 들어오면, 즉 얘는 128빗은 16바이트죠. 16바이트 입력이 들어오면 내부에 저장을 하고 이 저장된 값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라운드를 돌리고 그 결과를 다시 중간 결과물 저장한 곳에 다시 저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입력값과 이 중간 결과물을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 16바이트를 이렇게 4x4 2000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메모리상에서는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메모리상에서는 4바이트씩 묶어서 워드 단위로 저장이 될 건데, 그러면 16바이트 캐릭터형으로, 원세인드 캐릭터형으로 16바이트를 선언하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부터 15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AS 알고리즘에서는 얘를 이런 식의 스테이트로 간주합니다. 이 스테이트 상에서는 보면은 행이 있고 이렇게 열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요 각각각이 바이트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A 0, 1, 2, 3 이렇게 저장하고 4, 5, 6, 7 이렇게 저장하고 8, 9, 10, 11. 그래서 저장하는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저장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제 메모리에서는 이렇게 저장이 되고, 이렇게 묶어서 저장되고, 이렇게 묶어서 워드로 저장되고, 이렇게 묶어서 워드로 저장되는데, 이 AS 알고리즘 상에서는 알고리즘 내에서 논리적으로 실제 이렇게 저장된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요렇게를 하나의 열로 보고, 그 다음 얘를 그 다음 두 번째 열, 요렇게를 세 번째 열, 요렇게를 네 번째 열로 봐서 이런 스테이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되는 것과 다르게 이 AS 알고리즘 내에서 다양한 암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룰 때 얘는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연산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키는 아까 얘기했던 EK0부터 EKNR까지 나타내는 건데요. 요 각각은 128빗, 즉 16바이트가 되고요. 근데 요 16바이트가 얘도 16바이트씩 해서 라운드 키 EK0부터 EKNR 각각 이렇게 되는데, 16바이트니까 얘는 각각은 4개의 워드, 얘도 4개의 워드로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 4개의 워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K0은 W0부터 3까지, EK1은 그 다음 3 다음에 W4부터 W7 이런 식으로 각각 워드 단위로 얘네들을 쭉 연이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요 가정들이 있었죠. 요거를 수도 코드로 나타내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AS 암호화가 요 사이퍼라고 하는 함수처럼 표시되어 있고, 입력 평문이 in이라고 하는 배열로 16바이트로 선언되어 있고, 출력되는
암호문이 out이라고 하는 16바이트 배열로, 그 다음에 확장된 키, 그 expanded 키가 W로 표현됐어요. 앞서 EK0부터가 아까 W0, W1, W2, W3 이렇게가 EK0이고, 그 다음 EK1이 4부터 7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expanded 키가, 암호화용 expanded 키가 W 형태로 저장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보면 바이트 단위로 16개, 얘는 바이트 단위로 16바이트, W는 워드 단위로, 워드는 4바이트 얘기하는 거죠. 워드 단위로 지금 EK0부터 EKNR인데, 그럼 총 NR 플러스 1이고, 요 각각각이 4바이트니까 4 곱하기 NR 플러스 1만큼의 워드로 구성된 확장된 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부에 state라고 하는 4x4 형태가 있고, 거기에 in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라운드 0에서는 이 add 라운드 키만 이 state에 W0부터 3까지, 얘가 W0부터 3이죠. 얘를 add 라운드 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단계는 1부터 nr-1이죠. 1부터 nr-1까지는 서브바이트 시프트 로우, 그 다음 믹스 컬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add 라운드 키라서 또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또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서브바이트 시프트 로우 하고, 마지막에 add 라운드 키를 하고, 마지막에 이 아웃으로 스테이트를 전달시켜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0부터 3이 되고, 그 다음부터 4에서 7, 8에서 11 된다 그랬죠? 지금 표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지금 EK0은 W0에서 3, EK1은 4에서 7 이런 식으로 되고, EKI는 그러면 I 곱하기 4부터 I 곱하기 4 더하기 3까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는 EK0에 해당되니까 0부터 3 돼 있고, 얘는 지금 EKI가 지금 라운드로 표현됐어요. 라운드. 그래서 라운드 곱하기 4, 라운드 곱하기 4 더하기 3. 그래서 얘 나타내고 있고요. 요 마지막 얘는 요 라운드 자리에 NR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add 라운드 키에 사용되는 얘는 EK0에 해당하는 W 값들. 얘는 EK 라운드에 해당되는 W 값들. 그리고 얘는 EKNR에 해당되는 W 값들이 이렇게 가지고서 add 라운드 키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 서브바이트, 시프트 로우, 믹스 컬럼 같은 다양한 암호 연산들을 각각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요 서브 바이트입니다. 근데 요 암호 연산, 크립토그래픽 트랜스포메이션,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sub은 substitution을 얘기해요. 이거는 값을 대체하는 연산을 뜻하고 보통 비선형이게 되죠. 그리고 바이츠가 붙었죠. 그래서 각 바이츠를 substitution하는 연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산 단위가 바이트고요. 그리고 특징이 비선형입니다. 비선형.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 1대1로 대응돼요. 그러니까 어느 입력에 대해서 그게 대응되는 출력값이 하나예요. 이 말인즉슨 출력에서 다시 입력으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복호할 때 애매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복호까지 감안을 해두고 얘네 둘은 1대1로 대응이 돼서 즉 역변환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비선형인 게 중요한데, 이 암호 크립토그래픽 트랜스포메이션들 보면은 어떤 거는 선형에 해당되고 어떤 거는 비선형에 해당되는 이런 연산들이 있어요. 선형인 경우에는 입력이 변화가 출력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 부분에 플러스 1을 하면 출력 부분에도 플러스 1이 된다든지, 아니면 플러스 1을 했을 때 플러스가 해야 되고, 얘를 플러스 1 하면 출력이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플러스 2 하면 얘는 플러스 4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값의 변화가 출력까지 연결되는 이런 게 바로 선형 연산에 해당되고요. 또는 128빗 중에서 맨 끝에 값을 변화시켰더니 출력도 맨 끝에 값이 바뀐다. 그래서 입력의 변화가 출력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선형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연산은 비선형에 해당되고 어떤 연산은
선형 연산이 해당되고 얘네들이 섞어가지고 혹시 선형이 있더라도 비선형과 같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입력 평문이 출력 암호문의 입력 부분에서 평문의 변화가 있는 게 출력 암호문의 변화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통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이 설계되죠. 그래서 그때 그런 선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요 서브바이트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살펴보면 계산은 크게 두 단계로 수행됩니다. 보면 갈러필드 EF8승상에서 곱셈의 여건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갈러필드 EF8승 이게 바로 앞서 이전에 배운 필드죠. 필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앞서 필드 개념들을 배운 거고요. 보면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선형을 나타냅니다. 근데 영 같은 경우는 그 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은 그냥 0으로 그냥 매핑하고 0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곱셈의 여건을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갈러필드 EF8승이라는 거는 바이트라고 했으니까 8비트죠. 값이 8개가 있어요. 8비트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 각각이 뭘 뜻하냐면 그러니까 갈러필드 EF8승상에 있는 각 원소들은 7차 다항식의 요 개수들 있죠. 요 개수들이 요 각각의 비트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11 뭐 01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이트 값이 있다. 그러면 x에 7승 있고 6승 5승 있고 얘가 1이니까 4승 있고 그 다음에 4승은 없고 3, 2 1, 0 더하기 x 제곱항 있고 1승 있고 상수항 있고 자, 요 당식을 비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바이트를 이러한 당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요 갈러필드 8승상에서 얘랑 곱했을 때 다시 1이 나오는 또 다른 당식을 찾는 게 바로 요 곱셈에 대한 여건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7차 바이너리 당식으로 각 바이트를 표현하고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파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여기서 나온 값이 있으면 그 값에다가 어떤 곱하기 몇을 해주고요. 곱하기 몇을 해주고 요런 값을 더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연산에서 나온 값이 요거일 때 요러한 매트릭스를 더 추가적으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러한 또 팩터를 더 추가적으로 더해주는 연산을 어파인 트랜스폼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얘가 지금 보면 얘가 조금 얘를 오른쪽으로 1빗 시프트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보면 이 모양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고요. 얘가 1로 간 게 요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요렇게를 요렇게 가고 다시 얘가 1로 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보면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또 간단히 나타내면 자 얘는 요 곱셈에 대한 여건 구한 거고 거기에다 요 매트릭스를 곱하고 얘를 더한 결과가 얘인데 얘를 밑에 숫자가 0부터 7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밑에 숫자를 i로 표현하면 요 bi 프라임은 얘도 bi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얘를 또 ci로 또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각 비트마다의 연산 이런 식으로 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바이트는 다시 정리하면 각 바이트, 즉 8비트를 갈러필드 8승상에 이 다항식으로 표현을 하고서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하고 다만 0은
여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매핑하고, 그래서 이걸 먼저 1단계를 해서 얘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요런 미리 정의된 요 매트릭스와 곱하고 미리 정의된 요 벡터하고 더해서 새로운 요 값을 만들어 주는 요 어파인 트랜스폼을 더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바이트마다 이러한 연산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연산을 비트 단위로 일일이 수행하는 거는 이 일반적인 컴퓨터상에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컴퓨터는 32비트 단위로 그냥 연산하는데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오히려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 거는 오히려 다 쪼개서 연산하려면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버바이트 연산, 전체 연산을 미리 계산을 다 해놓고 이거를 테이블로 만들어 둔 다음에 이 테이블 자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입력 8비트에 대한 출력 8비트의 값들을 미리 다 계산된 게 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을 16진수로 표현했을 때 8비트니까 16진수로 표현하면 두 숫자, 두 자리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요 상위, 요 부분이 요거고 하위가 요거일 때 그때 출력값은 요 내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진수로 0x 00이다. 우리가 C에서 16진수 나타내는 방법이 0x죠. 0x를 붙이고 뒤에 숫자를 하면 얘는 16진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0x 00이면 여기서 0에 해당하는 게 63이죠. 얘는 서브바이트를 거치면 0x 63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0x 7a다. 그럼 7a 16진수 a가 10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 보면 만나는 데가 da네요. 그럼 얘를 S박스를 거치면 0xda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바이트를 아예 그냥 미리 계산을 해둬서 이러한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서브바이트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시프트 로우즈입니다. 말 그대로 각 행, 로우를 시프팅하는 연산입니다. 따라서 연산 단위는 이게 로우즈죠. 그래서 로우, 즉 행 단위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 특징은 선형성. 그래서 입력의 변화가 출력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면 앞서 봤던 서브바이트는 이러한 스테이트 상에서 각 바이트에 대해서 서브바이트를 했던 것처럼 요 시프트로는 요 스테이트 상에서 각 행마다 시프팅하는 연산, 엄밀히 따지면 시프트라기보다는 로테이션하는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행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한 바이트만 왼쪽으로 로테이션 하고요. 이 세 번째 행에 대해서는 두 바이트를 왼쪽으로 로테이트, 마지막에 대해서는 세 바이트를 왼쪽으로 로테이트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각 바이트가 0에서 3, 4에서 7, 8에서 11, 12에서 15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얘를 만약에 시프트 로우를 거친다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고 얘는 한 바이트 왼쪽으로 시프트니까 요 1번 바이트가 이렇게 일로 가게 됩니다. 5, 6, 5, 9, 13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은 두 바이트가 가니까 14가 여기, 2, 6이 여기. 3, 7, 11, 그 다음 세 바이트가 일로 가니까 얘가 일로, 15가 일로.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수행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얘는 0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씩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믹스 컬럼입니다. 말 그대로 각 열을 믹싱하는 연산을 뜻합니다. 따라서 얘는 연산 단위가 컬럼, 즉 열입니다. 그 다음에 믹싱하는 방법은 이러한 연산을 하는데요. 이 연산에서 얘네들이 각 열을 이루는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얘가 열이에요. 열. 얘가 열이고 요 각각은 이 열을 이루는 바이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트가 있을 때 이렇게 가져다가 두고서 이 매트릭스하고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다음 열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를 또 갖고 와서 동일한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럼 02 곱하기 얘, 03 곱하기 얘, 01 곱하기 얘, 01 곱하기 얘인데 근데 요 02 곱하기 얘하고 얘 곱할 때 이 02가 그냥 단순한 숫자 2가 아니라요. 이 곱셈이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에서 연산이 수행됩니다.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 즉 얘를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에 다항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x가 되죠. 얘는 x 더하기 1. 왜냐면 02는 00000에서 10이고 03은 00000에서 11이니까 각각을 이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에 다항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x, 얘는 x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각각을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에 다항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가 8, 1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8은 1000이니까 x 7상 있고 1은 0001이니까 이 상수항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x 7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할 때 얘는 x고 얘는 x 7승 더하기 1이니까 얘하고 얘를 곱하면 x 8승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에서는 연산을 하게 되면, 곱셈을 하게 되면 이렇게 8차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었죠. 그래서 개수가 2인 다항식인데 얘를 나눠주는 다항식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리덕션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게 되고요. 얘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S에서는 이 P가 지금 MX로 표현됐고 X의 8승 더하기 4승, 3승, 1승, 0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서 얘로 나눈 나머지만 항상 취하게 됩니다. 앞서 서브바이트에서도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에서의 곱셈에 대한 여건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때에도 어떤 값에 대해서 여건을 구할 때에는 곱해서 1이 나오는 또 다른 다항식을 구한다 그랬죠. 근데 곱하면 다항식 차수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이에서는 얘로 미리 정해진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애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하고 얘를 곱할 때 각각을 다항식으로 나타내고, 곱해서 만약에 8차 이상이 되면 미리 정해둔 얘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만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바이트와 마찬가지로 얘는 각 열을 가져다가 요 행렬하고 곱하게 되는데, 이때 곱할 때는 갈로아 필드 2의 8승상에서. 그리고 보면은 믹싱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얘를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 곱하다 보면 요 첫 번째 값에는 요 열에 얘도 얘랑 연산한 거, 얘 연산한 거, 얘 연산한 거, 얘 연산한 거, 그렇죠. 요 열의 모든 값을 가져다가 요 새로운 열의 첫 번째 바이트가 계산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이트 할 때에도 결국은 얘가 그대로 위치상으로 이동하는데 각각에 대한 가중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얘 곱하고 얘하고 곱하고 그래서 결국 요 네 개 값을 모두 섞어서 얘 계산되고, 또 얘 네 개의 값이 모두 섞여서 계산되고, 네 개의 값이 모두 섞여서 계산되고, 그래서 요 열을 이루는 값들이 서로 같이 연산돼서 요 각각 새로운 열의 바이트가 계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믹스 컬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열을 이루는 값들이 섞여서 새로운 열의 각 바이트를 계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섞을 때 사용되는 매트릭스를 보면 각각의 얘네들이 섞일 때 가중치가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산 H를 한번 살펴보면 선택된 열의 각 바이트 값이 16진수로 4B, 86, 8D, 6D였다. 그럼 얘하고 이렇게 곱할 건데, 그럼 02 곱하기 얘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03 곱하기 얘. 그 다음에 01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01하고 6D.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03은 02 더하기 01에 해당되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럼 02랑 곱한 애들은 02랑 여기 곱해 있고 02랑 얘랑 곱해져 있어요. 02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02랑 곱한 애들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02라고는 곱해봤자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0이랑 곱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0이랑 곱하는 애들이 얘네 둘이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더할 때에는 이 각각을 이 다항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진다항식, 즉 개수가 0 아니면 1로 이루어진 이진다항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더하게 될 건데, 만약에 더할 때 예를 들어서 x 7승하고 얘 같은 경우는 0, 1, 0, 0, 1, 0, 1, 1 얘 같은 경우는 1, 0, 0, 0, 0, 1, 1, 0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x, 얘도 x죠. 그럼 더하면 2x가 되는데 더한 이후에는 개수가 0 아니면 1이어야 되니까 얘로 2로 난 나머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얘는 0이 돼요. 그래서 1인 경우에는 오히려 0이 되고 1, 0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에만 1이 돼요. 그 0, 0인 경우에는 당연히 더하면 0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이 연산이 보면 x-5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로 값이 다를 때에만 1이 되고 둘 다 1인 경우는 더해서 2가 되기 때문에 2로 난 나머지를 취하면 0이 돼서 오히려 다시 0이 돼요. 그래서 여기 더할 때에는 얘네들을 이진수로 비트들로 표시한 다음에 x-5, x5 연산을 하면 간단하게 연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그 연산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CD는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02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C는 13이니까 여기 12니까 여기 11 있고, D는 13이니까 여기 11, 1이 붙고, 02는 여기만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곱하면 이렇게 8차 방식이 나옵니다. 8차 방식. 8차 방식이 나오고, 근데 나누는 그 리덕션 폴리노미얼이 얘인데 얘는 이진수로 16진수로 11b에 해당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산한 CD 02 얘네를 이진수로 나타낸 다음에 곱한 값을 또 16진수로 계산한 게 얘예요. 근데 보면 얘를 지금 얘로 나머지를 구할 건데 결국은 8차 항을 없애면 되거든요. 8차 항을. 따라서 이 8차 항이 여기가 1이니까 19a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지금 11b에 해당하는 얘를 그냥 더해버리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이 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에다가 요 11b에 해당하는 얘를 그냥 더하기만 해서 구하면, 보면 얘는 9빛으로 나타냈던 게 8빛으로, 즉 최대 7차 이하로 이 다항식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한 결과는 8b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02랑 곱하는 거는 사실상 얘를 요 비트들을 왼쪽으로 1, 2비 시프트 한 것과 같고요. 그러면 세상이 요 빛이 1인 경우에는 1, 1b를 더 추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나면 얘는 왼쪽으로 1비 시프트 해주고, 만약 1이 튀어나오면 맨 앞에 1이었어서 요 9번째 빛이 생겨버리면 1, 2b하고 더해서 최상위 빛을 없애버리고 최하위 8빛만 남기면 얘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얘네는 서로 아까 얘네 둘 x-5 한다고 했었죠. 이 더하기 연산은 사실상 x-5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는 서로 같은 비트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그냥 x-5 연산을 하면 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갈로아필드 2의 8승상에서의 연산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한 연산이 아니라 갈로아필드 2의 8승상 요 유한체 요 파이널 필드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덧셈하는 과정도 더 추가로 보여드리면, 각각 각을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하고 요 각각 각을 이진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보면 1이 홀수기면 1, 홀수기면 1, 이렇게 1이 짝수기면 0, 또 홀수기니까 1, 홀수기니까 1, 홀수기니까 1, 이런 식으로 x-5를 해서 최종값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add 라운드 키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연산 단위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 사바에서 스테이트 전체에 EKI를 EX95를 합니다. 근데 다만 EKI가 W 4개로 표현됐죠. 이런 식으로 W 4개로 표현돼서 표준 문서에는 이렇게 각 열하고 라운드 키를 이루는 각각 W하고 이렇게 EX95 하는 걸로 이렇게 열 단위로 EX95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얘는 사실상 소프트웨어 구현을 염두에 둬서 이게 각 열단 이게 W 4개로 라운드 키 얘가 나뉘어 있긴 하지만 하드웨어 구현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전체 한 덩어리로 그냥 취급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add 라운드 키의 연산 단위는 블럭입니다. 블럭 요 전체 요 전체를 요 각 EKI하고 EX95를 해서 또 새로운 전체의 스테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구현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한 번에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처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더 당연히 블록 단위로 연산하니까 더 쪼개서 연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라운드 키를 add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분명히 연산은 EX95입니다. 근데 왜 EX95라고 표현 안 하고 add라고 했냐면 갈라필드 EF 8승상에서는 당식끼리 연산하는 게 결국은 EX95입니다. 따라서 이 add도 갈라필드 EF 8승상에서의 덧셈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갈라필드 EF 8승상에서의 덧셈이 X5이기 때문에 여긴 add로 나와있지만 갈라필드 EF 8승상의 연산이라서 실질적인 연산은 X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여기가 add라고 표현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AS 키의 확장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128 기준으로 우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빗 키가 들어오면 이거를 EK0부터 EKNR로 확장을 해서 각각 얘네들을 각 라운드마다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요 밑에 있는 요 숫자가 사용되는 라운드 번호를 뜻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키가 들어오면 여기 K0부터 K10으로 표현된 얘가 입력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입력키에 각 바이트를 뜻하게 되고 그럼 얘네들을 4바이트씩 묶어서 그럼 32빗 워드가 되고 얘네들이 각각 EK0에 W0부터 W3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입력키가 바로 첫 번째 라운드 0의 라운드 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키를 첫 번째 라운드에서 즉 라운드 0에서는 바로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추가적으로 더 여기 보이는 이 과정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키를 더 만들어서 각각 EK1, EK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서 각 라운드마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확장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EK0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워드인 이 W3을 우선 가져다가 이 G라고 하는 어떠한 함수에 넣어서 그 결과를 W0과 EX95 하고 이때 나온 결과를 다시 이해하고 W1하고 EX95 그리고 이때 나온 결과를 이해하고 다시 EX95 하고 얘를 아까 W3이 G 만들 때도 사용되는데 계속 EX95에서 나온 이 결과하고 이 W3을 또 EX95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전체가 EK1이 되고요. EK1에 W4부터 이렇게 W7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주 비슷한 과정을 또 반복해가지고 EK2 만들고 또 EK3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라운드 키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보면 여기 W4, W, W6, W7 이렇게 돼 있는데 W4 같은 경우 그러니까 4의 배수죠. W4나 다음에 W8 이런 애들은 4에서 백 1한 거, 즉 W3을 G에 넣은 거를 EX95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얘 있죠.
얘가 4였으면 빼기 4한 0번째 얘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가 4의 배수인 애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요 4에서 빼기 4를 해서 즉 W4 같은 경우 W0이 되는 거죠. W0에 그 다음에 4에서 빼기 1할 값 얘가 돼요. 걔를 G의 능값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해서 계산하게 되고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여기가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5, 6, 7인 경우에는 5에서 빼기 4한 얘는 6에서 빼기 4한 2 얘는 7에서 빼기 4한 얘하고 그리고 그 이전 값 있죠. 사실상 요 값이 얘고 요거 가지고서 다시 얘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죠. 그래서 얘는 W4하고 W1하고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오어한 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4의 배수가 아니면은 같은 위치에 있던 이전 라운드에 같은 위치에 있던 워드와 그 옆에 있는 워드 얘하고 익스클루시브 오어 하는 연산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얘도 같은 위치에 있던 이전 라운드에 사용됐던 이 라운드 키 같은 위치에 있던 이 워드하고 옆에 이 워드하고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하고 얘도 보면 이전 라운드에 같은 위치에 있던 이 워드 빼기 4한 그리고 같은 라운드에 요 옆에 있던 왼쪽에 있던 얘하고를 익스클루시브 오어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AS 128빅 기준이고 지금 보면 이 G를 사용하는 게 4라운드마다 사용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4라운드마다 이 G를 사용한다는 게 이 NK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키가 192빗, 256빗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W가 4씩 증가할 때마다 G 펑션이 사용되고 있죠. 그게 192빗 키나 256빗인 경우에는 G 함수가 6번 또는 8번마다 한 번씩 이 G 함수가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G 펑션, 이 G 함수는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면 로테이트 워드라고 하는 걸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서브 워드라고 하는 거 거친 다음에 이 알콘이라고 하는 애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 이 알콘이라고 하는 애를 익스클루시브 오어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root 워드하고 sub 워드는 앞서 봤던 우리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했던 것과 비슷한 연산이 납니다. 앞에서는 스테이트가 4x4의 행렬로 되어 있었죠.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행도 있고 열도 있고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입력 자체가 4개의 바이트, 하나의 워드예요. 그래서 앞서 그 시프트 로우가 있었죠. 그거와 비슷한 롯 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워드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왼쪽으로 서클 시프트,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그래서 입력된 4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바이트가 이렇게 돌아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바이트는 이렇게 시프트를 하고 얘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시프트 로우즈 할 때 시프트 로우를 하면은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한 바이트 로테이션을 시키죠. 이렇게 얘는 2바이트로 이렇게 로테이션 시켰고 얘를 3바이트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켰는데 요거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번째 행에 대해서 한 바이트 왼쪽 로테이션 시켰던 거를 수행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브워드는 이 로테이션에서 나온 요 바이트에 대해서 요 각각에 대해서 그 서브 바이트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G 펑션은 스테이트가 있으면 두 번째 행에 대해서 그 시프트 로우하고 서브 바이트 하는 것을 수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알콘이라고 하는 애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하는데 지금 보면 알콘이 뒤에 i가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검은색이 되어 있어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i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얘는 4바이트인데 그 중에 하이 3바이트는 0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0으로 고정되어 있고 자, 이게 16진수 표시입니다. 고정되어 있고 여기 최상위 한 바이트는
02에 i-1승으로 돼 있어요. 얘는 갈로아필드의 8승 상인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는 이게 보면 i-1승이라고 돼 있어서 요 i가 라운드 번호예요. 그래서 라운드 0에서 그러니까 2k0에서 2k1으로 확장할 때 근데 요 i는 요것 뜻한 겁니다. 그럼 i에 0이 넣으면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지금 요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k1 그 라운드 1번에 해당하는 키를 확장할 때에는 요 i에 1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1을 넣게 되면 여기가 0이 되죠. 그럼 2k 02의 0은 뭐든지 0승하면 1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넣으면 여기가 1 되니까 02에 1승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전체 제곱이죠. 2 제곱하면 4 나오고 그 다음에 8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제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80을 제곱하면 16진수 100인데요. 100인데 한 바이트잖아요. 한 바이트. 근데 이렇게 하면은 9비트가 돼요. 한 바이트는 8빛인데 이렇게 하면 9비트가 됩니다. 9비트가 되기 때문에 갈로필드 8승상인서로 생각하면 9비트가 되면 앞서 봤던 mx라고 리덕션 폴리노미얼이 있었죠. 그게 11b였습니다. 11b. 그러니까 100을 11b하고 이스크15 연산하면은 맨 앞에 1은 없어지고 1b만 남게 됩니다. 1b만 남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즉 100을 mx로 나눈 나머지 취하는 게 바로 그냥 11b하고 그냥 이스크15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눗셈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가 1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1b를 또 제곱하면 16이 16진수 3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고요. 여기 보면 1, 2, 4, 8 해서 제곱한다는 건 사실상 이 비트들을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요거였는데 제곱하면 1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게 0 되고 그래서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1 되고 이게 0 되고 그래서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제곱하면 1 되고 0 되고 그래서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가 증가할 때마다 이전 거 대비 제곱되는 효과가 있어서 1 위치가 계속 이동하는 거고 이때는 1 위치가 요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mx로 나눈 나머지를 취해야 되는데 mx가 16진수 11b에 해당하고 mx 나눈 나머지 취하는 거는 그냥 얘하고 11b하고 이스크15 하면 이 나머지 취한 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얘하고 11b하고 이스크15에서 1b를 구했고 이 1b를 다시 왼쪽으로 1비트 시프트 하면 이렇게 16진수 36에 해당하는 값이 얻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확장 예시를 보면 입력된 키값이 이렇게 16진수로 2비, 7이, 15, 16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얘는 EK0으로 사용돼요. 그 EK0은 W0부터 W3에 해당하죠. 그래서 W0부터 W3은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EK1 즉 W4부터 W7까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얘를 먼저 로테이트 워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가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서브 워드 즉 각각각에 대해서 서브 바이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그 서브 바이트 테이블 있었죠? 한번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는 이렇게 각각 서브 바이트를 하면 이러한 값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EK1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콘 1에 해당하는 애를 만들어서 얘하고 이스크15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사실상 0이고 맨 앞에 얘만 사실 달라지게 돼요. 01, 02, 03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8A가 1000, 1011인데 얘를 얘하고 하면 8A인 저거죠.
하면은 요 뒤에 요 부분만 바뀌어서 1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8b가 되고요. 그럼 요 전체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W4는 W0하고 G 펑션 해서 나온 얘하고 EC95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는, 자, 그 다음 얘는 이전 라운드의 라운드 키에 같은 위치에 있던 얘하고 동일 라운드에 왼쪽에 있는 요 워드, 요 두 개를 EC95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또 얘하고 얘를 EC95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하고 얘를 이렇게 EC95 하면 새로운 라운드 키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쭉 반복되면서 매번 EKI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키 확장 방법을 수도크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입력 키가 들어가고 있고요. 보면 NK가 G를 몇 번만에 사용하느냐, W 몇 번만에 사용하느냐 나타내고, 그 다음에 키 길이를 입력 키가 몇 개의 워드로 되어 있느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28빗 같은 경우는 NK가 4라서 16바이트, 4개 워드에 해당하는 바이트 수가, 그 다음에 192빗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6이라서 24바이트, 즉 6개의 워드에 해당하는 바이트 수가, 256빗 같은 경우에는 NK가 8이라서 8개의 워드에 해당하는, 즉 32바이트의 입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출력 W값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라운드 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라운드 0부터 맨 마지막에 라운드 NR까지 이렇게 라운드 키가 형성되고, W는 각 라운드에 사용되는 라운드 키를 4개 워드로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 곱하기 NR 플러스 1. 왜 플러스 1이 붙었냐면 라운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해서 NR까지라서 플러스 1이 붙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과정은 처음에 들어온 입력 데이터를, 입력 키 값을 W0부터 WNK-1 값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뜻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128빗이었다. 그럼 입력 키 값 128빗 키를 16바이트 키를 W0부터 W3까지 변환해주는 워드 단위로 바꿔주는 그 과정을 뜻하게 되고요. 만약에 192빗이었으면 6개의 워드, 0부터니까 5까지죠. 그리고 256빗이었으면 0에서 7, 8개의 워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은 확장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 128빗 기준 NK는 4죠. 4예요. 그럼 템프는 여기가 3. W3을 가리키게 되고, 얘 가져다가 아까 G 펑션 돌려서 나오고, 옆으로 옆하고 이렇게 EC95하고 또 옆하고 EC95하고 이 과정이 반복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92빗, 256빗까지 고려한 코드라서 지금 보면 NK의 배수일 때, 만약 128빗 키였으면 4의 배수일 때마다 G 펑션 돌리는 거죠. 로테이트 워드, 서브바이트하고 아이콘, EC95하고 그렇게 나온 템프랑 여기 나온 얘랑 EC95 하고, 그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애랑 EC95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192빗, 256빗의 경우도 있어서 256빗 같은 경우에는 NK가 8이고 8번마다 G 펑션을 돌린다고 했었죠. 근데 그렇게 되면 G 펑션을 거치는 게 8번마다라서 그 텀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8번마다는 G 펑션을 돌리는데 이 중간에 요 4번째 된 요때에는 서브바이트만 한번 통과하는 이런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56빗일 때 8번마다는 요 G 펑션을 사용하는데 중간에 요 4번째 텀일 때 그때는 서브바이트를 통과하는 그런 코드를 나타내게 됩니다. 얘는 또 뒤에서 그림으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중간중간 이 수도 코드를 보여드리냐면 이 수도 코드를 아셔야 나중에 이거를
C라든지 다른 랭귀지로 코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수도 코드도 같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키 길이별 확장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 색깔로 한 거는 키 입력을 그대로 W로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128빗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워드로 바꿔줄 수 있고 192빗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워드 256빗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워드로 바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8빗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거 4개씩 확장을 하는데 요 처음 거는 그 이전 거에 있죠. 얘를 집 펑션, 요 파란색 박스가 집 펑션입니다. 얘는 로테이트 워드하고 섭 워드하고 알콘을 다 하는, 그래서 얘를 집 펑션 거친 거하고 이전에 여기서 빼기 4한 W0하고를 exec15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요 3개는 옆에서 옆에 있는 애하고 요 빼기 4한 애하고 옆에서 나온 애하고 exec15 빼기 4한 애하고 옆에서 나온 애하고 exec1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살펴봤고요. 192빗 같은 경우는 6개 워드 가지고 입력 키 값이 바로 0에서 5가 되고, 그 다음에 얘 할 때 얘 가지고 그 집 펑션 거친 거 했던 것처럼 얘도 W6은 얘를 집 펑션 거친 애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자 지금 얘가 4의 배수가 집 펑션 거친 애 가지고 했던 게 얘고요. 이거 거쳐서 얘도 요 6의 배수 부분 얘가 이전 거가 지금 집 펑션 거친 애 가지고서 거친 거랑 여기 600이 요 인덱스를 빼기 6한 거 가져다가 exec15하고, 그 나머지 애들은 요런 나머지 애들은 옆에 있는 애하고, 그러니까 i 빼기 6한 거하고 빼기 1한 애들을 또 exec15에서 계산을 하게 되죠. 256빗 같은 경우는 비슷하긴 한데 8의 배수가 아닌 4의 배수 있죠. 이런 12 이런 애들은 붉게 표현한 h로 표시한, 즉 섭 워드만 하는 이러한 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 펑션만 하면 이게 텀이 이 간격이 너무 커지죠. 이게 집 펑션이 섞어준 역할을 더 해주는 건데, 이게 8번마다 하면 너무 약해지니까 중간에 집 펑션을 하지 않는 4의 배수되는 이런 애들은 중간에 h, 즉 서브 워드를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확장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사용할 때는 라운드 0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요. 192빗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라운드 0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키 길이는 늘어나도 블럭의 길이는, 그러니까 평문과 아웃풋 블럭의 길이는 128빗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라운드 0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1에서는 또 다음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2에서는 또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각 라운드마다 사용하는 건 항상 요 W 4개씩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 확장하는 것만 얘는 6개 단위, 얘는 8개 단위, 얘는 4개 단위로 확장할 뿐이지 사용할 때에는 항상 4개씩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호화만 살펴봤는데 복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화인 경우에는 이 과정을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역순으로 지금 보면 헤드라운드 키하고 서브바이트 시프트로 믹스 컬럼 이 과정이 쭉 반복되고, 또 마지막 라운드에서 서브바이트 시프트로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여기 헤드라운드 키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얘를 이렇게 했던 거를 다시 역순으로 하게 되면 지금 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때 사용된 키는 EK, NR이 EK, NR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로우가 이렇게, 서브바이트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ec15 키랑 exec15 해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믹스 컬럼. 그리고 보면 순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프트 로우가 사용됐으면 여기서는 인버스 시프트 로우가, 그리고 여기가 서브바이트가 사용됐으면 여기서는 인버스 서브바이트, 믹스 컬럼 여기서는 인버스 믹스 컬럼, 이런 식으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역순으로 바꾸고 각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역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경우고요. 애드라운드 키는
역 연산이 그냥 여전히 x와 연산이기 때문에 얘는 역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x95로 표시했던 거는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해줘도 동일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A, 여기 있는 데이터가 B라고 할 때, 이 B는 Shift 롤을 먼저 한 다음에 소바이트를 수행을 하죠. 근데 얘네 둘은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바이트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거고, 얘는 그 행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스테이트가 있을 때 요 각 행마다 원래는 요렇게 시프트를 해줬었죠. 0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이렇게 시프트 했던 거를 인버스 시프트 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방향이 다시 요렇게 해주는 게 인버스 시프트 로가 되는데, 서바이트는 각 바이트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을 해주는 거라서 시프트를 한 다음에 각 바이트에 대해서 연산을 하든 서바이트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프트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서브바이트 시프트로 했던 것처럼 암호할 때, 복호할 때에도 서브바이트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순서를 바꿀 수 있게 되고, 근데 지금 보면 얘네 둘의 순서가 얘네 둘 순서가 얘도 반대죠. 요때 값이 B라고 하고 요때 값이 C라고 하면 C는 B에다가 익스클루시브5를 먼저 해준 다음에 라운드 킬 익스클루시브5를 먼저 해준 다음에 믹스컬럼을 하는데, 이 믹스컬럼은 선형성이 있어서 요 안에서 익스클루시브 연산을 한 다음에 요 믹스컬럼을 하든 얘를 벗겨서 하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분배 법칙 되듯이 B에 대한 믹스컬럼 역, 요 마이너스 1승한 게 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분배 법칙 하듯이 얘를 별도로 이렇게 믹스컬럼 하든 이렇게 해도 동일합니다. 생각해보면 믹스컬럼이 내부 연산이 실질적으로는 XOR 연산들로 수행됐었어요. 따라서 이 XOR 연산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에 대한 XOR 연산들을 하는 거나 B에 대해서 믹스컬럼에 대한 XOR 연산을 하고, 이 키에 대해서 믹스컬럼에 대한 XOR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OR 연산을 해도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리 지금 이 K는 인크립션 키입니다. 인크립션 키. 얘를 디크립션 키로 이렇게 표시했던 거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나 얘는 EK0은요. 지금 얘는 라운드 0이죠. 0인데 얘는 디크립션 키로 바꿔주면 EKNR은 디크립션 키 0이 되고요. 얘는 디크립션 키 NR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그냥 전환만 시켜주면 됩니다. NR만 0으로 바뀌고 여기 0이 NR로 바뀌죠. 근데 이 중간에 사용되는 얘는 이 믹스 컬럼을 거친 애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EK로 사용했던 거를 이 복화에서는 DK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거고, DK0과 NR은 단순하게 EKNR하고 EK0을 그냥 변환만. 하지만 이 중간에 사용되는 얘는 이렇게 믹스 컬럼을 거친 애로 바꿔줘서 이제 앞으로는 DK를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DK로 표시되게 되면, DKI로 표시되게 되면 이제 얘하고 얘를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처럼 서브바이트 시프트로 믹스 컬럼 애드라운드 킷 방식으로 얘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도 보면 앞에 인버스가 붙긴 했지만 얘도 서브바이트 얘와 똑같이 서브바이트하고 시프트 로로 하는 걸로 얘하고 동일한 순서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할 때 믹스 컬럼이, 여기에는 믹스 컬럼이 붙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믹스 컬럼이 없는 이유가, 암호할 때 요 가정처럼 복구할 때도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맨 마지막 라운드는 믹스 컬럼이 없는 겁니다. 만약 여기 사이에 믹스 컬럼이 있었으면 여기에 믹스 컬럼이 붙게 되겠죠. 그럼 요 왼쪽하고 암호하고 오른쪽 복호하고 같은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맨 마지막 라운드에는 믹스 컬럼 없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비슷한 모양꼴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 순서가 다르지만
얘처럼 바꿔줘도 되고, 얘네들도 순서가 다르지만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DK를 믹스 컬럼 거친 DK를 별도로 계산을 해두면 얘와 같이 믹스 컬럼을 하고 애드라운드 키 하는 걸로 또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요 인버스가 붙긴 했지만 결국은 요 얘하고 같은 모양꼴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얘들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서브바이트가 위에 아머처럼 시프트 로우가 두 번째 아머처럼, 그 다음에 얘네들도 순서를 바꿔서 믹스 컬럼 다음에 애드라운드 키가 아머처럼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면 얘 모양이 얘 모양하고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근데 이걸 해주려면 EK 아머용 키 대신에 DK 그 복화용 키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 DK 중에서도 얘하고 얘는 괜찮은데 요 라운드 1에서 NR-1 사이에서 사용되는 요 DK 같은 경우에는 믹스 컬럼을 미리 적용시켜서 만들어 놔야 돼서 요게 좀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키는 한 번만 확장을 해두고 한 번 확장해두면 우리가 메시지는 한두 블록 보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는 보통 많은 수의 블록을 보내기 때문에 키 확장은 한 번만 수행되고 다수의 블록에 대해서 안 복화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 복화할 때는 요 연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매 블록 보낼 때마다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번만 수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 대신에 복화를 수행할 일이 있을 때 요 추가적인 요 연산으로 인한 오버헤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굳이 요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요 암호하고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 요거는 소프트웨어 구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구현.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사실 요 연산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긴 했지만 요 각각의 연산들을 직접 연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구현했을 때에는. 왜냐하면 일반적인 프로세서 CPU가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워드 단위로 연산을 수행을 하고 이 비트들을 막 쪼개서 연산하고 이런 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만 봐도 서브 바이트는 바이트 단위로 연산하는데 또 각 바이트 연산할 때 어떻게 수행되냐면 이진 폴리노미얼로 나타내서 여건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여건 구하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 프로세서로 계산할 때는. 그래서 아예 테이블로 만들어둔 거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아예 미리 계산해둔 걸 활용하는데 미리 계산해둔 테이블을 사용을 하더라도 얘는 바이트 단위라서 워드 단위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세서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믹스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진 방식으로 나타내서 진짜 빗 단위로 연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현할 때는 얘네들 묶어서 한 번에 미리 서브바이트를 미리 계산해 놓고 사용하는 것처럼 세 가지 연산을 한 번에 묶어서 계산을 해둔 워드 단위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요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애드라운드 키 요 연산은 그냥 컴퓨터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제공하는 32빗 단의 XOR 연산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요 세 개를 묶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포커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에 이게 XOR 연산이 들어가 있으면 요 세 개를 묶을 수가 없어요. 얘 따로 해야 돼요. 그럼 복잡해집니다. 연산이 훨씬 더 많아져요. 테이블화 시켜서 한 번에 처리하는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요 세 개가 뭉쳐 있도록 한 다음에 얘네를 암호화용 할 때 암호화용 얘 세 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탭을 만든 것처럼 복화용도 요 세 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탭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화용 코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선형성을 이용해서 굳이 암호화 순서를 맞추지 않은. 그래서 보면 시프트하고 서브바이트하고 믹스 컬럼 요 사이에 애드라운드 키가 있어요. 애드라운드 키가 요 사이에 있는데 선형성 이용해서 굳이 순서를 맞춰두면 애드라운드 키가 믹스 컬럼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대신 이렇게 할 때에는 키가 W로 표시됐던 게 인크립션 키인데 요거 대신에 DW로 표시된 암호화용이 아니라 복화용 라운드 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DW는 정의가 이 W를 인버스 믹스 컬럼 거친 애로 정의가 되게 되죠. 자,
근데 이 복화를 할 때 각 암호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인버스 소브바이트, 인버스 시프트로, 인버스 믹스컬럼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각각 인버스 소브바이트, 인버스 시프트로, 인버스 믹스컬럼을 살펴보면, 자, 인버스 소브바이트는 원래 얘가 곱셈에 대한 역언을 구한 다음에 어파인 트랜스폼을 한다고 했는데, 얘는 반대로 어파인 트랜스폼 역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언을 구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계산해둔 테이블이 요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테이블에서 예를 들어서 5, 8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걔를 예를 들어서 5, 8에 해당하는 요 서브바이트 테이블에서 해당하는 값을 찾고 걔를 다시 여기 와서 그 값을 다시 찾으면 다시 5, 8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테이블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프트로는 앞서 시프트로는 이렇게 회전을 했고 그때 0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그러니까 왼쪽으로 로테이션을 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0, 1, 2, 3 바이트를 오른쪽으로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믹스컬럼 같은 경우에는 각 열에서 뽑은 요 4바이트에 대해서 요 행렬을 원래 곱해준 거였는데 지금 인버스기 때문에 요 행렬에 역행렬을 구해주면 돼요. 요 행렬 역행렬은 요렇게 표시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행렬과 요 행렬을 곱해보면 요러한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행렬을 곱해보면 그래서 요하고 얘는 서로 역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래 믹스컬럼에서는 얘하고 얘를 이렇게 곱해준다고 했죠. 근데 곱해줄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갈러 필드 이 8승상에서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하고 얘를 곱해줄 때 얘 계산은 얘하고 얘를 곱해주는데 그럼 얘 0, 2하고 얘 곱해줄 때는 각각을 갈러 필드 이 8승상에 이진 당식으로 나타내서 곱해주고 곱해주다 보면 차수가 그러니까 비트가 8비트를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앞서 정의했었던 요 mx 16진수로 11b로 표시되는 얘로 나는 나머지만 취해서 얘를 각각 구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AES에 대한 다양한 실용적인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구현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시프트로우나 서브바이트 믹스컬럼 애드라운드 키는 얘는 그냥 XY 연산이고 얘는 그냥 인스트럭션 하나로 금방 처리가 돼요.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이 세 개는 시프트로는 로테이션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스테이트가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이렇게 열 단위로 워드로 묶어서 저장이 되는데 시프트로는 요 행 단위로 로테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요 바이트를 요렇게 이동을 시키려면 요 워드에서 요 한 바이트 읽어서 읽고 얘 읽고 얘 읽고 얘 읽고 그 각 워드를 접근해야 되니까 4번 읽어야 돼요. 4번 읽어서 그 중에서 한 바이트씩 갖고 온 다음에 얘는 여기다 쓰고 얘는 여기다 쓰고 얘는 여기다 쓰고 얘는 이쪽에 써야 돼요. 또 저장할 때 또 4번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프트 연산이 아니라 워드를 읽고 각 워드에서 한 바이트씩 읽고 4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각각의 옆에 워드 넘겨서 또 쓰고 이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열을 시프팅 하는 거면 열을 이렇게 시프팅 하거나 로테이션 하는 거는 시프트 연산 프로세서가 시프트 연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금방 처리가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워드 단위로 즉 열 단위로 저장이 되는데 얘는 로우 단위로 시프팅을 하기 때문에 그 시프트 연산을 사용할 수가 없고 결국은 워드를 읽고 쓰고 해야 되는데 사실 덧셈뺄셈이나 시프트와 같은 이러한 연산은 프로세서 내부에서만 수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워드를 읽고 쓰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라서 이러한 산술 연산보다 시간이 또 더 걸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워드를 읽고 쓰고 해야 돼서 더 많은 명령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산술 연산보다 더 느리게 돼요. 그래서 얘가 빠르게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서브바이트도 보면 곱셈에 대한 역언 구해야 되고 이 역언 구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믹스컬럼도 보면 컨볼루션이라고 했는데 갈러필드 EF
8승상에서 연산을 한다 그랬죠. 요 갈라필드 이 8승상에서 연산은 각 바이트를 요 7차 이진 당식으로 나타내고 얘네들끼리 당식끼리 곱하고, 근데 당식끼리 곱하면 차수가 높아지죠. 그럼 차수가 높아지면 미리 정의는 리덕션 폴리노미알 mx 16진수로 11b에 해당하는 예로 나눈 나머지만 취하고, 요런 연산을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요렇게 곱하고 나머지만 취하는 이런 곱셈을 콘볼루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콘볼루션 연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브바이트는 어파인 트랜스폼도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 어파인 트랜스폼은 또 컨볼루션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보면 얘는 로테이션 있는데 저장된 워드 단위로 저장된 열 단위가 아니라 그거의 직각 방향인 로우 단위로 로테이션 하는 거라 워드 단위 읽고 쓰기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느리고, 얘는 바이트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데 또 각 바이트에 대해서 연산할 때에는 또 빗 단위로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컨볼루션이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있고, 미스컬럼도 빗 단위로 연산 처리해야 되는 이런 컨볼루션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을 일반적인 프로세서에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요거를 한 번에 묶어서 미리 계산을 해두고, 계산해둔 요 테이블에 적분을 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에는 앞서 봤던 그런 것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요 하드웨어 구현은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가 그냥 프로그램, C와 같은 프로그램을 하시니까 하드웨어 구현은 좀 어려워 하시는데,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 결국 얘는 하드웨어인 프로세서에서 동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프로세서는 미리 정해놓은 32비트 덧셈, 32비트 엑스클루시브 오어, 32비트 시프트, 32비트 단위의 미리 정의된 연산만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세서 하드웨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한 하드웨어 구현은 그냥 AS의 연산들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계산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자체, 새로운 AS 프로세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연산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데 그래도 이 서버바이트는 하드웨어로 직접 구현하도록 해도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룩업 테이블, 앞서 봤던 그 테이블 있죠? 1바이트짜리 서버바이트 테이블, 이 테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요 갈로필드 2의 8승 상에서 여건 구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데, 요거를 갈로필승 2의 2승의 2승으로 매핑할 수가 있어요. 요때 우리가 배웠던 아이소모피즘 개념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8승의 얘나 원소의 개수는 똑같아요. 다 2의 8승계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얘로 매핑하는 것이 가능해요. 아이소모피즘을 이용해서 매핑을 해서 2의 8승상에서 여건 구하면 복잡하니까 얘 2승 상에서의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2의 2승 그 다음에 얘의 2승으로 또 연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수를 낮춰서 인버전 수행을 하면 훨씬 더 가볍게 이 룩업 테이블을 만드는 것보다는 소모되는 자원이나 속도 같은 것도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배운 이 아이소모피즘을 이용해서 이게 8승 높은 차원에 있던 거를 더 낮은 차원으로 낮춰서 사용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믹스 칼럼의 경우에는 얘도 그냥 콤보레이션 하는 거를 하드웨어로 직접 만들면 되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믹스 컬럼 할 때 곱하는 매트릭스상의 이 숫자들은 1 아니면 2, 3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구하는 거면 얘랑 02, 얘랑 03, 얘랑 01, 얘랑 01 곱한 건데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03은 02랑 01로. 그래서 분해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2랑 계산하는 애, 나머지 애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면 좀 더 연산량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슈는 안정성입니다. 공격에 대한 안정성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작위 공격, 브루트포스 어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키값을 가능한 키값을 모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 AS는 키 공간이 커요. 그러니까 가능한 키의 가지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128빗 같은 경우에는 이에 128승계의 키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트가 128빗이니까 모두 0인 거에서 모두 1인 거. 요 사이에 있는 값들. 이러한 가지수들을 모두 모으면 이 118승이 되고요. 그 컴퓨팅 능력이 좋아지더라도 이 가지수 모두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키 길이를 늘리면 돼요. 2에 192승. 그럼 얘는 얘보다 키 길이가 1.5배 됐죠. 1.5배 됐다고 해서 걸린 시간이 1.5배 되는 게 아니라 지수승이에요. 지수승. 얘는 얘보다 키 공간이 2에 64배만큼 맞습니다. 64배.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계산하는데 1초가 걸리면 얘에 해당하는 거를 일일이 다 대입해 보는데 2에 64승 초가 걸리는 거예요. 단순히 1.5배가 아닙니다. 키 길이가 1비트가 늘어나면 공격기에 필요한 가지수가 2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격에 필요한 시간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 128승 계산하는데 1초가 걸리면 2에 129승은 2초가 걸리는 거고 30승은 4초가 걸리는 거고 그래서 2에 192승은 2에 64승 초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키 길이는 1.5배 늘어났지만 경우 수는 늘어나는 건 훨씬 더 이렇게 매우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무작위 공격은 혹시라도 얘가 뚫리면 그냥 키 길이를 이렇게 늘려서 방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192, 256p까지
기기를 지원하도록 우선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런 무작위 공격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혹시나 뚫리면 눌리면 돼요. 그래서 안정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현재는 128비트 키가 사용되고 있고요. 혹시나 위험해지면 더 긴 키기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공격 말고 이런 분석적 공격 이런 것들도 있는데, AES 알고리즘 자체가 분석이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부채널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채널, 사이드 채널 어택. 여기서 부채널은 요거 자체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구현된 AES 자체를 구현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구현이나 하드웨어 구현된 AES가 동작할 때 발생하는 부채널 정보. 여기서 부채널 정보는 전력 소모 또는 전자기파 이런 것들 또는 실행 시간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소자들, 논리 소자들은 0 아니면 1의 값을 갖고 얘네들이 변화하면서 0은 전하가 빠지는 거, 1은 전하가 차이는 거예요. 0101 값이 변화할 때 전하가 차고 빠지고를 하면은 전력 소모가 발생을 하게 되고, 데이터에 따라서 이 소모되는 전력 소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이 소모파형을 좀 많이 모아요. 많이 모아서 통계적인 분석을 하면 지금 실행 중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널 공격은 별로 큰 힘이, 그냥 좋은 그냥 오실로스코프만 있으면 매우 효과적으로 대부분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어서 이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보보호 제품 같은 거를 에 대한 등급 같은 거 할 때에도 부채널 공격까지 방어가 되면 더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새로 공모해서 AES 만든 것처럼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공모해서 새롭게 표준으로 정할 때에도 이 부채널 공격에 대한 안정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갖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S를 만약에 직접 구현할 일이 있으면 구현하다 보면 디버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수도코드만 보고 디버깅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결과 값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모범 답안을 알고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수정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AS 표준 문서를 보면 이 AS 소프트웨어 구현 또는 하드웨어 구현을 할때 수정할 수 있도록, 디버깅 할 수 있도록 테스트 팩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나야 되고, 근데 단순하게 평문과 암호문만 나와 있으면 테스트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평문이 들어갔을 때 암호문이 나오기까지 각 라운드의 중간 결과 값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키 확장도 각 라운드용 키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들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준 문서를 보면 만약 키 확장한다, 128비트 키 확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키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4바이트씩 묶으면 W0부터 W3까지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W4부터는 생성을 해야 되겠죠. W4부터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먼저 W3이 템프로 되고, 요거를 로테이션 했을 때 요 값이 나오고, 서브워드 하면 요 값이 나오고, 알콘이 이때 사용되는 알콘 얘인데, 얘랑 알콘하고 2915 하면은 얘하고 얘를 2915 하면 얘가 나오고, 그럼 얘하고 지금 얘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얘 두 개를 2915 하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W1 얘인데 얘 두 개를 2915 하면 얘 나오고, W2가 얘인데 얘하고 이 둘을 이렇게 2915 하면 얘, W3이 얘인데 얘를 이렇게 2915 하면 얘. 그래서 요 W 4부터 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얘 가지고 비슷한 과정을 해서 얘 나오고, 그 다음 얘 가지고 또 비슷한 과정에서 얘 나오고. 그래서 요 라운드 키를 만드는, 키를 확장하는 과정이 이렇게 중간 결과값들이 모두 표준 문서에 테스트 팩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참조해서 AS를 직접 만들 일이 있을 때 이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키 확장을 할 때 사용했던 예제로 나왔던 그때 그 키값하고, 그다음 평문이 요로 할 때
각 인크립션 하는 과정에서의 중간 결과값도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배치가 돼서 스테이트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라운드의 키죠. 얘가 또 이렇게 요 순서가 지금 열 단위로 구성을 이루고, 첫 번째 라운드 0에서는 얘네 둘 그냥 이스크루시브 해죠. 얘들 라운드 킬을 하죠. 그때 나온 결과 얘고, 그 다음에 얘를 서브 바이트 하면 얘, 시프트 로우를 하면 얘. 시프트 로우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당겨지고, 두 바이트가 이렇게 가죠. 세 바이트가 이렇게 시프트 로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믹스 컬럼 하게 되면 얘가 나오고,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라운드 키는 얘인데, 얘네 둘을 29, 15 하면은 다시 얘가 나오고. 그래서 서브 바이트, 시프트 로우, 믹스 컬럼, 그리고 라운드 키 한 그 결과 같은 게 중간 결과물 이렇게 또 다 나와 있습니다. 디크립션 할 때는 또 역으로 보면서 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문제 테스트 팩터를 보고 키 확정뿐만 아니라 암호화 가정들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S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AS가 현재 사용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칭키 블럭 암호고요. 그 이전에는 DS라고 하는 게 사용되긴 했지만, DS는 블록 크기가 64빛이었고 키 길이도 64빛이었어요. 그럼 블록도 더 짧게, AS는 128빛 단위로 처리하는데 DS는 64빛이니까 더 짧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만큼 암호화 연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키 길이도 64빛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는 8빛이 버려져요. 8빛이 페리티빗 용도로 사용이 돼서, 페리티빗, 우리 통신상에서 데이터 주고받을 때 오류가 있나 없는지 체크하는 그 체크용 빛으로 사용돼서, 실제 사용될 때에는 페리티빗 역할을 했던 그 8개의 빛은 버리고 사용을 해서 이 중에서 64빛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키 공간은 2에 56승이에요. 근데 AS는 기본 128승이죠. 대략 키 길이는 2배지만 얘네 둘은 2에 72승 배만큼 키 공간 차이 나는 겁니다. 아까 얘네 둘도 2에 64승만큼 배로 차이 난다 그랬어요. 얘네 둘도 단순 키 길이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키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6 라운드, AS는 10, 12, 14. 그리고 구조가 얘는 파이스타일 구조라고 해서 64빛이 들어오면 한쪽만 연산을 하고, 그 어떤 연산을 한 것과 얘를 또 69에서 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라운드가 16이라서 AS보다 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변환이 이루어지는 거는, AS는 매번 이 스테이트 전체에 대해서 서브 바이트와 시프트 로우와 믹스 컬럼 수행하지만, DS는 64빛 들어오면 반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이러한 아무 트랜스포메이션 수행하지 않은 얘하고는 그냥 단순하게 익스크루시브만 하고, 보통 이 정도로만 수행됩니다. 따라서 라운드 수는 더 많아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암호 연산이 수행되는 것은 DS가 훨씬 더 적습니다. 각 라운드마다 64빛의 반에 대해서만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DS가 갖고 있는 다양한 암호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있는데, AS는 갈로아 필드 2의 8승 상에서의 연산이 수행이 되는데, 얘도 서브 바이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별로 얘와 같은 어떤 수학적인 그런 규칙이 있지 않고요. 그냥 미리 정해둔 어떤 테이블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AS가 좀 더 수학적인 그러한 기반을 가지고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키 확장을 정리하면, 그 128빛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입력된 128빛 키가 W0부터 W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W3 가지고 이러한 로테이션, 그 다음에 서브 바이트 아이콘을 연산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얘하고, 이 W0하고 익스크루시브하고, 그 다음 얘하고 익스크루시브하고, 얘하고 익스크루시브하고, 얘하고 익스크루시브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똑같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192빗 키 같은 경우에는 입력 키가 W0부터 W5가 되고, 아까는 얘 가지고 했던 게 이번에는 맨 마지막 W5 가지고 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오고, 이렇게 익스크루시브에서 나오고,
얘하고 익스클루시브에서 나오고 익스클루시브에서 나오고 얘하고 익스클루시브에서 나오고 익스클루시브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256빗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 대신에 입력된 게 우선 전체 0부터 7까지 채워지고 요 W7 가지고 요 연산을 하게 됩니다. W7 가지고 요 거쳐서 익스클루시브에서 나오고 하게 되는데 얘 구할 때에는 서브워드를 거치네 가지고 해요. 요게 추가되죠. 그래서 얘가 추가돼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요 AS256빗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색깔이 다르죠? 주황색, 파란색, 초록색 요거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128빗 같은 경우에는 요 4개의 워드씩 요 과정이 반복되고 192빗은 6개 워드에 대해서 요 과정이 6개 워드마다 반복되고 256빗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정이 이때는 요 서브워드가 포함된다 그랬죠? 8개 워드마다 이렇게 확장이 수행되는데 확장할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사용할 때에는 항상 요 4개씩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4개씩. 왜냐면 블록은 4바이트니까. 만약에 256빗이었으면 요렇게 한번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요거 2개랑 요렇게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갖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은 각각 4개의 워드, 6개 워드, 8개 워드씩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지만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는 무조건 키 길이 상관없이 무조건 4개씩이다.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때 로드워드하고 서브워드는 로드워드는 한 바이트 왼쪽 시프트 서브워드는 각 바이트에 대한 서브 바이트 그 다음에 알콘 같은 경우에는 이 3개의 하위 4바이트는 0으로 얘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02를 지수승한 모양꼴로 나오게 되고 얘는 지수승하다 보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계속 시프트 해 나가는 방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얘를 시프트 하면 9빗이 되는데 9빗이 되면 그거를 8빗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MX 우리가 서브바이트나 베이직 컬럼에서 사용했던 리덕션 폴리노미얼로 나눈 나머지면 취하고 그 다음 또 왼쪽으로 시프트 이런 식으로 알콘이 계산되게 됩니다. 자, AS 각 라운드별 연산을 보면 우선 AS 크리토그래픽 트랜스포메이션이 서브바이트, 시프트로우, 믹스 컬럼, 에드 라운드 키가 있고 연산 단위가 얘는 바이트, 얘는 로우, 얘는 컬럼이고 얘는 전체 블락이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구현인 경우에는 블럭을 한 번에 연산 못하니까 그 관련 문서에서는 워드 단위로 처리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뭐 하드웨어 구현에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블록 단위로 그냥 바로 익스클루시브를 한 번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라운드별로 살펴보면 에드 라운드 키는 모든 라운드에서 다 하고 서브바이트 시프트로는 첫 번째 라운드 0에서 안 하지만 나머지에서는 다 하고 믹스 컬럼은 처음과 마지막에서 안 하고 이 중간에 있는 라운드에서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바이트는 갈러필드 2의 8승상에서 곱슬에 대한 여건, 그 다음에 어파인트에서 보물. 시프트로는 i 번째 행, 여기서 i는 0부터 3까지예요. 그거를 i 바이트씩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믹스 컬럼은 미리 정해놓은 4x4 이러한 행렬하고 곱셈하는데 곱셈할 때 이 바이트끼리 연산할 때는 갈러필드 2의 8승상에서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평문 X가 들어오면 맨 처음에 에드라운드 키를 하고 그 다음에 서브바이트 시프트로 믹스 컬럼을 다 하고 라운드 1에서 NR-1까지는 그리고 각각 이렇게 인크립션 키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라운드인 경우에는 믹스 컬럼은 제외하고 이때 EK NR 가지고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복구할 때는 역순이 돼요. 이렇게 수행했던 걸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얘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오게 되죠. 근데 다만 복구하니까 시프트로는 시프트로 인버스 시프트로 얘는 인버스 오버바이트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 또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EKNR 가지고 에드라운드 키만 이때는 시프트로 소바이트 믹스 컬럼 다 하는데 순서가
조금 다르죠. 얘처럼 소브웨트 시프트로 미스컬럼 헤드라운드 키가 아니라 달라요. 근데 이거를 선행성을 이용하면 얘네 둘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그다음 얘네 둘의 순서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 요 키값들은 요 미스컬럼 거친 에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보면 EK 얘를 미스컬럼 거쳐서 나온 DK로, 얘도 또 미스컬럼 거쳐서 나온 DK로 각각 들어가고 있어요. 얘는 그냥 이름만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는 다 미스컬럼 거친 애로 바뀐 DK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S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